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의 진위 여부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저는 작은 마을의 신문실에 있었습니다. 내 친구이자 변호사인 랠프 보스턴이 내 옆에 앉아 지난 5분 동안 두 번째로 나에게 상기시켜주면서 평생을 살았던 중서부 루커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루커스 워딩턴은 특히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허식적인 두 번째 이름인 라커펠러와 함께 높은 지위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기술 전문가로서 나만의 자본을 벌기 때문에 29세에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나는 상류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연히 돈을 벌었던 평범한 남자입니다. 나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농구, 야구 경기, 난투와 싸움을 하며 적어도 하루에 40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설립한 자선단체를 위해서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지만 불성실한 아내 예시리와 그녀의 연인 브래드 시들리는 며칠 전 시들리의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애슐리는 저와 결혼한 순간부터 금채굴 사기꾼으로 변했고 저는 이미 이혼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브래드 시들리에 대한 그녀의 분류는 애슐리 때문이 아니라 경험 많은 형사 로이 벤슨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말과 타이밍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없는 수다쟁이 허풍쟁이였기 때문에 인생의 1인치도 두 번이나 때릴 수 있는 완전한 바보였습니다. 신인 탐정인 윌 와트선, 이 뒤따르는 왓슨은 몇 년 동안 재직했지만 그가 어떻게 탐정으로 승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외모도 좋고 말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벽돌처럼 멍청합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속으로 희죽희죽 웃었다. 벤슨은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와 기꺼이 대화하겠다는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선 벤슨 형사 나는 내 친구가 아니니 워싱턴 씨라고 부르라고 말했지만 그 전에는 내 생각을 끝낼 수 있었을까. 왓슨은 낄낄 웃었고 나는 왓슨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영화 동물의 집이 생각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지만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계속했습니다. 딘 워머가 가자미에게 술에 취해 멍청한 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까이서 가자미를 생각나게 하고 이 신문을 더 쉽게 만들려면 그 멍청하고 못생긴 입을 다물지 않으면 할게요. 내가 축구 연습 후 허드슨 중학교 라커룸에서 했던 일을 너에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좋은 추억을 되살려 주었지만 축구 연습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왔으니 나에게 전화한 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지? 걱정스러운 나약한 놈이 나를 밀었고 나는 그에게 태클을 걸어 그를 껴안고 그의 머리를 화장실에 밀어 넣었고 그로 인해 나는 게임에서 정지당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워딩턴 벤슨 씨가 찰칵 소리를 낸 다음 내게에게 무릎을 꿇고 문을 닫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참을 수 없어 으르렁거렸다. 왓슨은 나를 공격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 비겁해서 내가 왜 화를 낼 만큼 멍청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경찰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유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벤슨이 왓슨에게 속삭이더니 의자에 기대어 나를 쳐다보더니 너무 무례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도 이 인터뷰는 진행 중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귀하의 부서가 전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며 귀하가 처음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2시간 안에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벤서는 분명히 당신이 잭선 추장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동의합니까? 아니면 지금 떠날 수 있습니까? 벤선과 나는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서 시작하자고 말하기 전에 30초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확실히 시계를 풀고 타이머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벤서는 내가 그의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언가 물어보고 싶을 때만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지만 왓슨이 벤슨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지 약 1시간 후에 바람피우는 아내나 그녀의 애인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들이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들리의 옷에 당신의 DNA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시계의 타이머를 멈추고 손목에 착용하고 이것이 당신의 처음이자 유일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랠프와 나는 벤슨을 떠났고 와트슨은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따라갔지만 나는 듣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랠프와 저는 경찰 본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비공개 회의실에 들어갈 때 대부분 서로 낄낄거리며 랠프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고객인지 가장 어리석은 고객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 있나요? 루카스 랠프가 경찰을 상대할 때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던지 싱긋 웃으며 2가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지 않았고 둘째로는 할 일이 있어요. 검시관에 따르면 이번 달 5일 정오부터 3시 사이에 살인이 발생한 전체 시간 동안 비디오 녹화로 뒷받침되는 부인할 수 없는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랠프가 문의한 영상은 농구 클리닉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받은 곳은 여기에서 90마일 떨어진 도시이며 전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오후 400시 이전에 끝나는 시간까지 비디오로 녹화됩니다. 그것은 경찰 비디오 작가로 일하는 한 남자가 촬영한 것인데 나는 내 자선 활동과 관련하여 전국의 보이즈 앤드 걸스 클럽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대부분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집 금고에 있는 사본 파르갈에게 사본을 가져오라고 같이 가자고 부탁하게 랠프는 당신이 나에게 점심을 대접한 후에야 웃었다. 와트슨과 벤슨과 함께 일하면서 배고프게 만들었어. 이틀 후 오전 6시 30분에 와트슨과 약 6명의 다른 경찰이 나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나를 깨워서 불편을 끼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0분 동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왓슨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얼굴에 대식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바보나 투덜대고 밖에서 운동 끝내려고 자전거 꺼내고 아무것도 훔치지 마. 귀중한 물건은 모두 내 카탈로그에 나와 있어. 왓슨은 내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안일을 검색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문제가 없었던 2가지 이유에 짜증을 냈다. 전문적으로 모든 방에 하이테크 카메라를 숨겼기 때문에 원래 예시리의 부정행위를 잡았지만 1시간 조금 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을 때 경찰은 이미 와트슨을 떠나고 있었고 이 증거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나에게 증거 가방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총이 들어 있었다. 나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약 1년이 걸린 후에 카메라가 심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랠프에게 전화를 걸어 2일 후에 그들이 나를 체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랠프의 친구가 그에게 경고했고 그와 나는 태스크포스가 나를 체포하기 위해 떠날 때 막역에 나타났습니다. 내 자선단체에서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2개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미 참석하도록 준비했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영광을 훔쳤다는 것에 매우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랠프는 이미 다음날 아침 지방법원의 공정한 판사에게 보석금을 청원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룻밤만 보냈는데 그 놈들이 나를 멜빈 브릭시라는 진짜 쓰레기와 함께 감방에 가두었어요. 그 놈들과 함께 나를 때리기로 동의했을 거예요. 이것도 2가지 이유로 소용이 없었어요.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나를 때리면 뭔가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나는 즉시 그에게 나는 부자이고 그가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나 자신도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을 지역 최고의 형사변호사의 서비스, 그리고 그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내 신체적 반응에 놀랄 것이며 그의 체구와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빈은 결국 나를 때려 눕힐 뻔했지만 랠프가 다음날 보석 심리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즉시 나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멜빈의 변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선배 파트너에게 형사변호인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멜빈을 만나기 위해 나는 멜빈과 악수를 했고 같이 간 2간수는 입을 다물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마땅한 보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매우 폄하하는 말을 해서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랠프는 나보다 훨씬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대신 논리로 더 논쟁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가 랠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감옥에 보내지면 자선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제가 분명히 도주 위험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현금 200만 달러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여권을 넘겨줘야 했지만 랠프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RIS 모니터도 없이 우리는 2시간 남짓 만에 전략을 세웠고 작업을 마쳤을 때 그는 즉시 기술 전문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리바이 DVD를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경찰 수색 중에 집에 있는 카메라의 관련 장면을 사용하기 쉬운 표시 형식으로 저장했고 랠프는 앨러바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덜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랠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에 통지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체포된 지 90일 이내에 재판을 받기 위해 주 및 지방 법률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으며 법원은 특히 보석으로 석방된 대부분의 형사 피고인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언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모든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소셜미디어 모든 인터뷰에서 나는 지방검사를 무능하고 해고되어야 하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선거와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나머지 경찰을 칭찬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이끌도록 수젠 카월을 여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지만 이미 경험이 있었지만 지저분한 이혼 후 대도시에서 이 사무실로 막 이사했지만 인터넷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나보다 고작 1살 더 많았고 사진으로 판단하면 그녀는 고작 30세였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다른 책임을 맡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있을 때 사건을 준비하는데 90일도 채 안 남았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약 2주 동안 받은 후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랠프와 나와의 간척 면담에서 우리는 단지 그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2명의 보조 검사 벤선과 와트선, 그리고 나에게는 직함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이지만 이상하게 옷을 입은 젊은 여성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랠프를 우리에게 소개했고 나는 정중했지만 K가 그녀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나열했다고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무기 389경 권총이 수색 중에 우리 집에서 발견되었고 탄도학으로 확실하게 식별되었으며 내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내 알리바이 영상이 오후 1시 50분에 끝나요. 오후 3시까지 살인을 저지를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검시관에 따르면 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드리와 예시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 과거의 시드리가 나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주장했던 시드리와의 산후 역사에서 그녀와 이혼하는 것보다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이 정보의 출처는 내 친구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성별로 인해 이전에 합의한 대로 8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를 1급 살인죄로 판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설하는 동안 랠프와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어 양에게 낯선 사람 없이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그녀의 팀 전체가 완전히 놀랐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동안 그녀는 실제로 카어 랠프 씨를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딩턴 씨와 저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잠시 앞뒤로 어색한 후에 우리 둘 다 그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할 것이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당신의 비서에게 전화해서 이 진술서를 받아쓰게 하고 나와 랠프가 서명할 수 있도록 여기로 가져오라고 요청하세요. 수젠의 비서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원하는 것을 받아쓰기 했고 우리가 문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수젠과 가장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법률적인 대화 5분도 안 되어 그녀의 비서에게 한 남자가 문서를 잠깐 살펴본 후 들어왔고 랠프가 문서에 서명했고 보조검사 중 한 명이 우리의 서명을 목격했고 비서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후 우리를 위해 사본을 복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와 수젠을 제외하고 모두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수젠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몰랐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왓슨 형사는 부패했고 당신 상사는 지방검사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계속한다면 경찰도 당신 사무실도 완전히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녀가 안 된다고 삐죽거렸다고 말해주세요. 만약 계속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정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경고만 하시고 총 발견과 내 알리바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검사에게 사건을 재할당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녀가 또 삐죽이는지 이유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바람을 피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새로운 관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수제는 2분 동안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고 당신이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일종의 질문입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말해줄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본 조이라는 걸 알아? 내 아이폰으로 너와 나 다음 콘서트를 위해 내 친구에게서 뉴욕 공연의 프론트 로우 티켓 2장을 사줄게. 123일.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나는 한참 후에 아이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신이 미쳤다고 했고 오늘 이후에 만료되는 내 변론을 받아들일지 말지 말해주세요. 카니씨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아마도 내가 무죄라고 판단한 후에 당신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어떤 탄원에서도 당신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녀가 아직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거래합니다. 반쯤 충격을 받은 상태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하고 방을 나갔다. 우리는 왓슨을 지나 건물을 나갔다. 나는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주었다. 렐프는 낄낄 웃으며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그녀에게 본조이 콘서트에서 데이트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뉴욕에 있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판 후에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 그녀가 당신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웃으며 아마도 그녀가 렐프에 대한 유머 감각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웃었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 재판 결과를 미리 망치고 싶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에 알리바이를 제공한 DVD는 150에서 끊긴 것 같지만 30분 더 계속 재생하면 150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400시에 끝날 때까지 보여줍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이 정지 상태에서 끊지 않고 계속 재생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은 예시리와 제가 혼전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유일한 혼전 계약이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내 비즈니스 변호사 렐프와 서명을 목격했지만 현재 2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긴 목록의 증인으로 등록했지만 검찰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현지 규칙에 따라 우리는 증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훌륭하지만 감상적인 판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사건의 힘을 고려할 때 누구라도 적합했을 것입니다. 배시먼은 단 2시간 만에 선정되었습니다. 배시먼 컨설턴트와 렐프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기뻐했습니다. 글쎄, 좋은 배시먼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검시관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참혹한 죽음과 사망시간 및 원인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일 시드의 머리에 2개의 389경 총상이 있었고 예시리가 사망한 것이 그의 주요 진술이었습니다. 렐프의 유일한 반대 신문은 정확한 사망시간과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 재정 상황을 평가한 경찰 증인이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증언했습니다. 간음은 이혼 절차의 근거가 아니며 혼전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다면 예시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렐프는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지불을 제한하는 혼전 합의를 증거로 도입하여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5만 달러에 불과하고 다른 이유로 1000달러에 불과한 이혼의 경우 랠프는 자신이 들은 내용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혼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비즈니스 변호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물어 증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시리의 친구들로부터 그녀의 대답은 아니요라는 대답에 여러 배심원들의 얼굴에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재는 탄도학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집에서 발견된 389경 권총이 살인 무기임을 확인했으며 DNA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DNA가 그 무기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기 랠프는 탄도학 전문가가 총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반대 조사를 했으며 DNA 전문가는 총에 있는 총알에 DNA가 없었으며 DNA가 발견된 총의 위치를 고려할 때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점까지 전근을 통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재는 그녀의 스타 증인 형사 W. 와트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사건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실제 징후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트선은 우리 집에 대한 수색 영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셰렐 상병은 어떻게 30분 만에 수색을 수행한 경찰관 중 한 명인 빌링스는 왓슨 형사라는 종이 장갑을 낀 손으로 집어들고 증거 가방에 넣은 것을 발견했고 왓슨 형사는 그것을 살펴보며 랄프가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을 때 그의 증언은 약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손에 들고 탐정 왓슨은 수색 당일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랄프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랄프는 우리 집 밖에서 온갖 종류의 경찰관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찍힌 현관 카메라, 연청색 긴팔 셔츠, 눈에 띄는 빨간색과 노란색 넥타이, 검정색 정장 구두, 투박해 보이던 트위드 스포츠 재킷. 이게 수색 당일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옷 랠프가 물었습니다. 아, 네, 와트선이 대답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수색 당일의 옷이 이 사진에 표시되는지 여부는 필요하다면 빌링즈 상병이나 다른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랠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적개심으로 으르렁거렸다. 아, 네, 수색 당일에 제가 입은 옷이 바로 이거예요. 왓슨이 대답했어요. 이 넥타이를 얼마나 자주 매시나요? 랠프가 물었어요. 자주는 아닌데 사실 새 넥타이인데 중요한 날이라 매기로 했어요. 왓슨 수색일 이전에 워딩턴 씨의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대답했습니다. 랄프는 잠시 멈춘 후 계속해서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왓슨이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워딩턴 씨나 그의 전처 애슐리 랄프와 친구인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수색 중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색 당일 외에는 워딩턴 하우스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왓슨 랠프 형사는 잠시 후에 으르렁거렸습니까? 와트선은 의자에서 자리를 옮기며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워딩턴 씨의 화장실에서 녹색 칫솔을 가져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색하게 중얼거리기 전에 이 영상을 봤어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랠프는 싱긋 웃었어요. 또 한 번 지체한 후에 질문에 대답했어요. 네, 와트선이 마침내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세탁 바구니에서 빨간색과 흰색 옷을 가져간 사람인가요? 그리고 무로 워딩턴의 세탁소에서 랠프가 또 한 번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왓슨은 인정했어요. 워딩턴 씨의 옷장에 있는 트위드 재킷 밑에서 총을 꺼냈나요? 칫솔의 녹색 털로 총을 문지른? 다음 빨간색과 흰색 셔츠의 문지른 다음 창문 근처 옷장 맨 위 서랍에 넣었나요? 워싱턴 씨의 옷장에서 랄프의 말투는 충격을 받은 왓슨이 3번 연속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정헌법 제5조를 주장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워링턴 씨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습니까? 애슐리 랄프가 충격을 받은 왓슨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법원 속기사가 그들에게 발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수정헌법 5조를 주장합니다. 여기 당신과 예시리가 살해당하기 2주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워싱턴 씨의 게스트 침실 중 한 곳에서 애슐리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입니다. 랠프는 섹스테이프를 잠깐 보여주면서 판사가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꺼도 됩니다. 꼭 필요해요. 카니 양 판사가 2시간 후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판사는 그녀를 두들겨 패고 배심원들은 모두 미소를 지거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벤슨 형사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 왓슨을 체포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얼굴에 윤기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는 대답했습니다. 영장은 없지만 살인이 아니라면 적어도 증거 조작에 대한 혐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헐떡이며 도대체 누가 예시리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무기를 심은 남자 벤슨 용기를 내어 그를 체포하라. 나는 놀라서 으르렁거렸다. 벤슨은 BFF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왓슨을 체포했다. 수제는 랠프에게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대신 내가 지방검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우리가 2급 살인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2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것입니다. 나는 분노하여 내 아내를 죽인 왓슨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워 보일 정도로 예의를 갖춘 수제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와트선과 어떤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항변 동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을 만큼 겁이 났고 랠프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과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녀를 해치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가 회의실에서 뛰쳐나가면서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났었습니다. 랠프가 나를 데리고 갔을 때 화가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뉴욕 봉 조이 콘서트에 그녀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속삭였습니다. 2시간 지연 후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들을 스탠드로 불렀습니다. 랠프가 돌아왔을 때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판사가 수제니 판사를 거부했을 때 편견으로 인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질책했지만 그녀는 검사가 그녀가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제니 그녀의 다음 증인으로 전화한 후 웃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남자는 형사들에게 사이델이 나를 때려서 그를 죽일 동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신문하는 동안 랠프는 반대 신문을 할 필요조차 없었는데 그는 와트선 형사가 나를 오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드리가 싸움을 선동하고 루커스를 먼저 때렸지만 루커스는 얼굴을 닦고 슬라이는 병원에서 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제는 내 농구 클리닉이 있는 도시 경찰서의 공식 비디오 제작자임을 분명히 한 후 내 알리바이를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 제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주 전시 번호 14인 당신이 만든 비디오 녹화물을 검토했는지 물었습니다. 예, 전체 내용입니다. 그가 대답한 사건의 비디오 녹화에는 피고인 에마어 워딩턴이 오후 1시 50분쯤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물었고 오후 4시쯤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오후 4시 30분쯤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90마일을 몰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검사가 깜짝 놀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DVD를 봤는데 150에서 멈췄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정지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간섭을 보지 못했고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DVD 사본을 이렇게 하면 최대 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는 증인에게 리모컨을 주었고 나머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정적을 통해 빨리 감았으며 그가 3으로 빨리 감는 동안 그녀는 그를 멈추었습니다. 공공 그런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랠프는 증인에게 DVD에서 보여주었던 시계의 끝부분을 빨리 감도록 했으며 비디오 제작자는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행사에서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저는 코너 독일 표정으로 검찰이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을 기각하고 변호인은 평결을 위해 사소한 신청을 제출할 것입니다. 판사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으며 보스턴 씨에게 제안이 있습니까? 예, 재판장님, 저는 무죄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가 그녀를 두들겼다고 말했습니다. 미스 칸이 제 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배심원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고 언론은 랠프 법원 계단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굶주렸어요. 처음에는 검찰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다 알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정직했다면 사건은 결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 사람 말은 알리랑 얘기한 후에 안 했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비뚤어진 더에게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왓슨이 살인자이고 경찰이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소하겠다고도 했어. 랠프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허위 기소로 DA를 다음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무자비한 바보라고 생각했던 지방검사 수젠과 와트선 형사를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현지 언론이 그 이야기를 폭파했습니다. 지방검사와 경찰서장이 3일 동안 숨어 있었다 혐의가 기각된 후
제가 자선단체에서 일을 마치고 소외계층의 소년소녀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마어 워딩턴, 저는 셔리 윌리엄즈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본 것 같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비록 우리가 서로 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당신이 미스 카니와 첫 항소 협상을 했을 때 법정에 앉아 있었고 나는 당신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헐렁했고 그녀는 고의적으로 못생긴 안경을 썼지만 나는 처음에 그녀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가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나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인턴이고 다음 주에 인턴십이 끝나는 관찰자입니다. 카어니 선생님은 너무 창피해서 직접 당신에게 갈 수 없어서 나에게 당신과 얘기 좀 하자고 했고 계속 내 사무실로 가도록 할게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사무실 건물까지 몇백 미터를 걸어가면서 그녀와 잡담을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를 초대하여 사무실이 나보다 훨씬 좋고 깔끔합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했을 거라 예상하고 웃었다가 계속 웃었다. 검찰 전원이 사건 당시 발생한 판단 착오에 대해 사과하고 알리바이로 제공한 DVD의 정적 공백에 의아해하고 있다. 저는 카어니 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외에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더 철저하게 조사되었다면 사건은 재판 전에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셔리는 당신이 이 일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웃어야 할까요? 셔리는 한숨을 쉬며 카어니 양은 오랜 침묵 끝에 당신이 그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그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녀를 공격하기 전에 그녀는 왜 그토록 무자비한 쓰레기였습니까? 그녀는 왓슨의 증언 직후 아빠와 맞서 사건을 기각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내 코멘트 없이 나가면 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26이 안경은 가짜입니까? 예, 왜 그러십니까? 남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입으세요. 연애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성애자인가요? 내 다음 주말에 인턴십이 끝나면 계획이 무엇입니까? 검찰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역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역법률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미 공석이 2개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시나요? 계획이 없습니다. 룸메이트도 있고 클럽에 갈 거예요. 개인 휴대전화는 무엇인가요? 전화번호. 내 모든 질문과 그녀의 모든 대답은 감정이나 표정 없이 완전히 냉정하게 질문받았습니다. 나는 카니 양에게 당신이 검찰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한다면 왓슨은 현재의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내 전처 살해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검사실에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나는 그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셜리는 조용히 낄낄거렸다. 당신이 나를 놀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금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글로 쓰겠습니다. 컴퓨터에 가서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을 적어서 인쇄했습니다. 서명하고 맨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셔리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마어 워딩턴.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흔들며 천만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즈 양이 창밖을 내다보며 내 건물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가져온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갑 옆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은 발신자 번호를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셜리 윌리엄스, 안녕하세요. 윌리엄 양, 저는 루카스 워싱턴이 제가 방금 만난 루카스 워딩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즐거운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은 거, 토요일 밤에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예술가의 극장에서 쥐더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창문에서 본 역사상 가장 긴 연극이에요.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예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워딩턴 씨,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토요일 저녁 6시 15분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을 보았고 스마트폰을 지갑에 되돌리자마자 휴대폰에서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시지에는 그녀의 주소와 함께 웃는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셔리가 화요일에 나를 만났을 때와 토요일에 내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립탐정으로부터 그녀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시리와 같은 다른 금광채굴자는 필요하지 않았고 나를 흥미롭게 해준 셔리와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녀는 로스쿨 1학년 때 꽤 지저분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녀는 로스쿨에서 A 학점을 받았고 파트타임으로 자선 활동을 했으며 A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민 그녀는 존경받는 부모가 있는 중산층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이고 두 번째는 예술가이고 두 명의 형은 사업주이고 두 번째는 의사입니다. 제가 셔리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멋지고 신중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벼운 화장, 매력적인 헤어스타일, 가짜 안경 없음 떠나기 전에 룸메이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말에 지역 공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 2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셔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셔리와의 저녁 식사는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잡담을 나눈 후에 내 인생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잠시 앉아 있을 때 그녀가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우리 루카스는 내가 무엇을 합니까? 즉, 나는 재판 전 경찰과 검찰이 당신에 대해 진행한 조사를 통해 당신의 배경에 관한 거의 모든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당신도 나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 학교에 다녔는지와 같은 중요한 것, 우리 가족 중 자녀 수는 몇 명인지 등 나는 놀랐지만 내가 한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셔리는 101분간의 저녁 식사 동안 정보교환과 결합하여 내가 그녀를 알고 내 인생의 누구보다도 우리가 쇼의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디저트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우리 둘 다 우리가 큰 디저트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우즈 트래프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코미디 살인 미스터리로 마지막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을 좋아했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2시간 이상을 소비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11시 이후였습니다. 시어리는 피부와 피부의 접촉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우리가 차에 탔을 때 나는 그녀의 몸과 성격에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을 가든지 다른 일을 하든 저녁은 우리에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20세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코브라나 몽구스처럼 내 눈을 들여다보며 누가 먹이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정말이었습니다. 심호흡 후 놀라운 저녁의 가장 놀라운 부분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섹스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중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몇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온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유일하게 모르는 것은 우리가 시트 사이에서, 식탁 위에서, 수영장에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강한 성적 끌림을 느낀다면, 당신도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밤을 우리 둘의 첫날 밤으로 만들자. 그녀는 냉담하게 말하고 활짝 웃었다. 점점 커지는 열정의 마지막 것은 짧지 않았고 2분 정도 지속되었고 우리가 키스를 끊었을 때 그녀는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고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는 점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했습니다. 나는 내 각인을 보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들만 바람난 배우자를 쫓아낸 직후에 강렬한 관계를 맺는다. 확실히 살인으로 나와 이혼함으로써 확실히 그리고 나는 바보야.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성적인 만남은 강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찢지 않았다. 남의 옷을 벗는 대신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때쯤이면 내가 셜리의 인품과 몸매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와 식탁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녀, 내가 몸을 굽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 위에 누워있는 게 좋나요?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있던 모든 일을 당신이 직접 처리하나요? 그녀는 너무 빨리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경주용 자동차가 숨을 쉬는 것처럼, 시소경에서 60마일로 가는 것처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침대 밖에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더 유쾌했습니다. 나는 쾌활하고 진심으로 애정이 넘치고 장난스럽고 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서 평범한 것부터 진지하고 영적인 것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섹스를 한 지 48시간도 안 된 같은 테이블에서 치즈 오믈렛을 먹다가 사무실에서 나눈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다. 이번 주말에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셔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제안을 다음으로 전달했는지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제는 잉글리시 머핀 한 조각을 삼킨 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제는 매우 기뻐했고 다음 주에 제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씹고 한 입 더 삼킨 다음 계속했지만 이 제안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포함해 그는 당신이 그가 선거에서 패할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에게 말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하면 그는 내 채용 제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가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그녀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먹으며 만족하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웃긴 것은 수젠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마지막 날에 그녀에 대한 동점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이후의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는 말,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웃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찾았다. 나는 미소를 짓고 아침 식사를 마쳤다. 내가 셔리의 집 앞에 주차했을 때 그녀는 내 인생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개방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커스 며칠 동안 서로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누구보다 침대 안팎에서 당신과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똑똑하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낄낄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 빠르고 의미심장한 키스로 내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살다가 반지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말에 당신과 함께 살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또다시 키스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30초 정도 깊이 생각한 뒤 휴대폰을 꺼내 지금 내 연락처 목록 한 번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셔리가 대답하자 나는 셔리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다. 다음 주말에 나와 함께 이사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왜 루카스님 이번 일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주디가 이기니까 내 몫의 집세를 내야 할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까다로워요. 속으로 싱긋 웃었어요. 우리가 관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관해 더 많은 페이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죠. 그녀가 엄격한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내 자선 사업을 받아들인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옳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에피소드는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임신 8개월 된 셔리 워딩턴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법정에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훌륭한 종결 주장 예시리 워딩턴과 브래드 시드리의 죽음에 대한 재판의 방해와 살인에 대한 재판 그녀의 마지막 진술에서 그녀는 와트선이 예시리와 사랑에 빠졌다고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켰고 그녀가 시드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시드리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나를 모함하기 위해 불행하게도 그는 시들리를 쏠 때 부주의했고 총알 하나가 그를 관통했고 배심원이 법정을 떠날 때 예시리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음식 마사지를 해주고 섹스를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로맨스부터 탐정까지 모든 장르를 완벽한 비율로 결합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다고 생각하시나요?